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토요일 영상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준비해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무조건 시청편이에요. 오랜만에 토요일날 영상을 찍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기회. 왜 10년 만에 최대 기회냐 하면 아주 좋은 저평가 종목들, 실적 좋은 기업들이 끝도 없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10개 중에 9개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반절 이상씩 떨어진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주가 바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저평가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거는 모멘텀이 있으면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이슈가 있으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안에서도 광산 관련주 안에서도 또 전고체 관련주 중에서도 급등하는 게 나오듯이 또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조그만 재료만 나와도 올라갈 때 순식간에 2배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기회는 기회라고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머릿속에는 또 폭락할 거야, 한국 증시는 안 돼, 미국 주식으로 가자, 반도체가 답이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 종목이 안 오르면 손절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어떤 주도주든지 그 종목이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빠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금액을 넣었을 때 손실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교체 매매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주식이 20% 떨어지면 30% 먹어야 되고 30% 떨어지면 50% 먹어야 되고 50% 떨어지면 100%를 수익을 내야 우리가 본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종목을 바꾸는 타이밍을 잘못 계산할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평가 세계 1위 기업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안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룹주, 삼성 SDI 같은 기업이 있고 자동차주는 무엇보다도 현대차, 기아가 이미 도요다의 영업이익을 제쳤어요. 또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 세계 최고 저평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 안에서 조선주도 세계 최고 저평가, 해운주, 철강주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우리나라가 또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거래량이 없고 구조적으로 좀 바뀔 필요는 있거든요. 금투세 폐지라든지 또 공매도, 불법 공매도 처벌이라든지 거래세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한다든지 한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이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옮기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내 주식이 거래량 없이 빠져 있다면 올라갈 때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것 때문에 보유할 거야, 저것 때문에 보유할 거야, 옆에 종목이 오르든 말든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내 종목이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종목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타까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 종목 오를 이유 없나?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제 영상도 무시하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 내가 그 대신 물어봤을 때 이것 때문에 나는 더 살 건데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종목을 끝까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시장의 판세를 읽어보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예전과 달라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이 빠졌고 반등할 때 거래량이 적습니다.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도주이면서 리오프닝 주식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저평가 기업들 최근에 바닥에서 스물스물 조금씩 거래량 없이 올라오고 회복되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 순식간에 20-30% 급등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어요.
또 심지어 포스코 퓨처하면 매도 리포트 나왔는데도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더 이상 빠질 데 없구나. 가장 큰 호재는 빠질 데가 없는 거고, 내 주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것만큼 호재가 없습니다. 다만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내 주식이 정말 좋았는데 확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주식을 운영하는 게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 것은 내가 사고 싶을 때 좀 더 살 수 있거든요. 위에서 몰빵치고 밑에서 조금씩 사봐야 단가는 안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주식을 밑에서 더 산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나 더 사자. 물이나 타. 이런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회복이 되는 가격, 매물대,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매물대까지는 단가를 낮춰줄 필요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대박 주식 탑10인데 사실 10개 중에 9개가 대박 주식 탑10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피벗이 되고 물가가 잡혔어요.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도 사그라들고 있어요. 유가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물가 상승, 이 부분은 잡혔다고 봐야 되고, 미국 경제도 연착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연착륙은 되는데 주가는 올라갈지 미지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도 아무리 실적 좋았던 네이버, 카카오, 아무리 실적 좋았던 엔터주, 그때 코로나 관련주, 언택트, 스웨주, 뭐 자동차주 어땠나요?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는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8월 5일 폭락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다른 주도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세계 최고 건설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 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이슈도 있는 만큼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종목이 기회가 있다. 갈아탈 때 갈아타더라도 내가 수익으로 바꾼 다음에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는 절대 저는 교체 매매 추천하지 않아요. 왜?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매도해서 분위기가 휑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VI 가는데 뭐 1, 2분 걸립니다. 훅 올라가서 그냥 잔량 깔고 이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타이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주도주, 이거 좋아 보이는데 저거 좋아 보이는데 막상 질름 또 쉽니다. 근데 밑에 있는 종목 거래량 없이 있다가 느닷없이 상치고 이런 종목들 나오거든요. 그게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 처지지 마시고, 너무 우리나라 증시가 안 가다 보니까 마인드가 떨어지는데, 오늘 강의 시청을 한 3번 정도 해주세요.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고,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20만 명이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의 목표는 제 구독자 잘 되는 거, 내 구독자 제가 지킬 수 있다면 지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도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되기만 하면 된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종목을 왜 봐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법 개정이 바뀌어서 우리가 라이브 때도 제가 종목 질의응답 원래 안 받는데 안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 제가 최근 영상에서는 아예 홍보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내 주식, 내 투자에 대한 책임은 꼭 본인한테 있죠. 그래서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진짜 20만 명이 달성이 됐는데, 요새 어렵습니다. 혼자서 영상 찍다 보니까 힘에 부칠 때도 있는데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고,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최근 영상 3, 4개는 꼭 시청해 주세요. 라이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워낙 좋아하셔서. 자, 그렇다면 중요한 뉴스부터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엔비디아 쇼크 진정 중인데 한국 반도체에 관심이 없대요. 바뀌었죠.
외국인들은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왔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예전하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가 은근슬쩍 바뀌었을 때 떨어지면서 반등이 들어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3년, 4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수급이 바뀌고 있다.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2차 전지를 많이 샀죠. 외국인들은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은 삼성전자 삼접팔더니 개미가 다 받았네. 외국인 장바구에는 바이오 2차전지 기사가 떡 나오죠.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작년에는 2차전지 외국인 물량 다 뺏었지만 지금은 마진콜, 반대매매, 화재 다 손절치고 이제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노이즈 있는 건 절대 안 돼. 2차전지는 내후년에나 봐야 돼. 이러면서 주가 바닥에서 우리는 털리는 거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50% 올라버리면 내 계좌 복구 다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삼성전자 반도체 매도하고 2차전지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순매수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인 순매수에 떡하니 있습니다. 이걸 딱 보시면 흔들릴 이유 없겠구나. 근데 더 사지는 못할 망정 털리지는 말아야지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분위기가 바뀐 것은 성큼 다가온 피벗이에요. 자, 이제 금리 인하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들 우리나라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9개는 절대 매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내 증시에는 배당 성향주,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도 있고 또 부동산 주목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그 부동산 미분양 아니었었어요. 그 둔촌주공 2배 올랐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더 오르긴 힘들어요. 일시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을 다 허용해주면 들썩들썩해서 호가는 더 오르는데 주식처럼 막상 상장될 때 오버행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유상증자라든지 우리가 오버행 이슈, CB 같은 거 상장할 때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수도권이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도체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건설주 시대 귀한? 왜? 건설주는 2000년대 초반 말고는 오른 적이 없어요. 왜?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을 안 해줬었고 또 한 번 반짝할 때는 이제 남북경협주로 북한에다 막 건설해주고 이러면 급등하는 거 말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을 공급해서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주가 최선호주다.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목표가 상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의 대우건설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원전 설계 능력도 있죠.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PF 대출 때문에 매도하라 그러고 그런 기사에서도 또 우리가 빠지지 않을 게 뭐예요?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미국 금리가 물가가 완전히 잡혀서 금리 인하 속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고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휘청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훨씬 많이 떨어지죠. 우리 2차전지 지금 우리의 가장 저평가 포스코홀딩스가 반절 떨어질 동안에 작년에 뭐 한 달 만에 10배씩 올랐던 2차전지 광산 관련주는 10분의 1, 20분의 1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따라서 자꾸 반도체 시초가, 종가 매매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걸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30% 떨어지면 우리나라 종목 큰일 납니다. 엔비디아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걸 보시면 되시고 미국 경제 연착륙 했잖아요. 연착륙은 되는데 금리 인하가 될 거고 주가가 높다는 거예요. 연착륙 확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반도체, AI 반도체가 기대감에 올랐잖아요.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만큼 나오는 게 아니고 매출도 그만큼 안 나온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LG전자 지분 매입 호재도 있었지만 현대차, 포스코, 밸류업 속도 붙이고 있습니다. 배당도 주고 우리 주주 환원정책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넘버원이잖아요. 그래서 포스코퓨처 인터내셔널 자회사로 가지고 있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포스코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가 아주 잘하고 있고 현대차는 세계 최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의 35%를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현대차고 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 인터내셔널, 포스코그룹, LG 4분기 기업가치 재고 공시했잖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제가 유튜브 하는 그날까지 한다고 말씀드렸고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다 잡아주고 있다. 핵심 기사 다 보셨죠? 그 다음에
요거 보실게요. 자, 미국 인버스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 SOXS는 20분의 1 떨어졌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반등할 땐 강조드려도 1억 넣었으면 200 얼마 남았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이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올라가면 폭락을 한 게 인버스 상품이죠. SOXS, SOX라고 합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제가 더블 가는 걸 적중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떨어져 있죠. 이 차트는 무슨 차트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대우건설 차트예요. 대우건설 차트. 그래서 인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주가가 오른쪽 날개에서 바닥을 찍고 한번 반등을 요렇게 딱 하고 대우건설이 요 자리로 다시 왔죠. 그리고 지금 호재 쏟아지니까 요 위에 올라가면 서로 매수가 들어오듯이 대우건설의 8월 5일 정도 차트가 속스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스는 제가 이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 고점 뛰어넘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반도체 엔비디아가 반등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이 정도 반등을 하고 실적 발표하고 꺾였다. 생각보다 실적 덜 나왔다. 이 상황이면 3 고점에서 얘가 빠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반등도 많이 했고. 그래서 늦가기로 낙폭과대 반등으로 반도체를 노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완전 폭락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안 갈 때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거든요. 전 테슬라는 이 가격에서 아주 강력하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SQQQ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반등한다고 하면 미국 기술주 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쏙슬 떨어질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죠. 반도체 반등하면서. 그 대신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 터진 낙폭과대 반등만 노려줘야 돼요. 쏙슬도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오르면은 매도 타이밍입니다. 저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FNGU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 반도체, 미국이 지금 반도체 엔비디아가 반등을 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봤을 경우에 요걸 보시면 돼요. 반도체가 여기까지 왔죠? 기술적 반등 들어왔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위치를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만약에 저는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여기서 만약에 바로 올라가도 좋은데 못 가고 요 저점을 한번 이탈시키고 이 밑에 내려오면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월봉을 체크하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월봉상으로 많이 터지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빵빵 빠지면서 터지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올라갈 때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반등을 하고 다르죠. 반등을 먼저 한 이유는 뭐죠? 다른 종목들 안 떨어질 때 혼자 폭락하고 추가적으로 8월 5일에 더 많이 폭락해서 반토막이 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기술적 반등 들어갔는데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다음에 다시 요렇게 안 올라가고 횡보하고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게 2차 전지고 SK 하이닉스는 올라다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요들과 PSK 같은 종목들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월봉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 이후에 다시 저점 건들고 있고 STI 마찬가지예요. 테크윙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왼쪽 날개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 구렁이 담 넘듯이 반등하다가 쭉쭉 떨어진 게 예전에 네이버에 실적 너무 좋았었죠. 2년 전에. 근데 왜 이럴까요? 네이버가 그 이후에 떨어질 때도 우리가 반등을 이렇게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2021년 네이버 보시면은 이때 실적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걸려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저는 네이버의 2021년 정도가 반도체로 보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네이버 엄청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봉상으로 이렇게 연타석으로 급등을 한 네이버, 카카오, 이때 SM, JYP 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렇게 연타석으로 오른 종목들 다 조정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런 종목들 보면 이건 좀 덜 오르고도 떨어졌어요.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추세가 완전 꺾여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쌍봉 이상으로 가고 또 빠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거 조정이 마무리가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간 겁니다. 반토막 나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래서 다시 떨어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가격이고, 한미반도체는 어땠나요? 목표가하고 괴리율이 절반이에요. 기관들이 막 30만 원 간다고 막 추천해가지고 팔고, 지금 반절되고 기술적 반등도 못 들어가고 61선이 꺾였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횡보를 오래 하면 할수록 안 좋아요. 매물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올라갈 때 왼쪽 각대를 보시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 있고, 이 가격에서 반토막이 나고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60이 꺾였죠. 이거는 거래량이 안 붙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가 괴리율이 많이 낮아졌고, 기관들이 오히려 제가 이때 엄청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본인들이 많이 샀다고 리포트 때리고 목표가 30만 원 안 사면 후회라는 리포트 때렸잖아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주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60이 꺾였기 때문에 올라도 매도 나와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위치를 보니까 완전히 주도주가 바뀐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만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늦가기로 들어가서 왼쪽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반도체와 거래량이 붙었고,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해준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미반도체하고 항상 비교하는 게 시총이 LG전자하고 비슷해서, 이게 매출이 2조 목표잖아요. LG전자 지금 매출 100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호재 나왔잖아요. 시총이 16조예요. 똑같이 16조였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터무니가 없어요. LG전자는 계열자 주식 자사주 확보했고, 주주 환원하고 소통 많이 늘린다고 R&D 투자 늘린다 그랬고, LG전자가 다시 10만원 넘어가서 이 전고점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가격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는 매물이 나왔어요. 호재가 나와도 여기서 떨어지고, 오를 때 거래량 많았고 떨어질 때 거래량 없었죠. 그리고 여기 매물하면 소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진 위치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잖아요. LG전자가. 그쵸? 그러면 넓게 보면 얘는 오른 게 없어요. 그쵸? 여기서 올라가려다가 여기서 폭락 안 한 종목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다 내려와요. 코로나도 이번에 급등했다 내려오잖아요. 코로나 관련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 뭐 너무 많잖아요. 거의 다 급등했었어요. 거의 다 급등하고 지금은 다시 또 꺾이고 있어요.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경향에서 한 번 더 떨어지고, 코로나가 확산돼서 한 번 딱 또 해먹은 거죠. 그럼 이럴 때 기술적 반등 노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런 종목도 너무 많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 다 떨어졌잖아요. 또 코로나가 사상 최대가다 보니까 이미 꺾였다는 인식 때문에. 근데 LG전자는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오른쪽 날개에서 회복되는 과정인데, 매물 한번 소화해서 음봉 나와도 상관없어요. 20에서 타면서 다시 올라갈 이유는 명백하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는 LG전자가 앞으로 하반기 때 매출이 늘어나고 내년에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정해지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죠. 적극 매수예요.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는 적극 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호재들도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LG전자가 우리나라에 있다. 대형주 안에서 안 오른 종목. 그러면 적어도 작년 고점 빨리 뛰어넘어야죠. 매출 100조, 전장 쪽 매출 100조 목표고, 가전 쪽 세계 1위에 전기차 충전소에 지금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게 LG전자인데, 저는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근슬쩍 떨어지고 20에서 회복해놓고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냥 매도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어때요? 얘는 위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L전자 같은 기업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다른 겁니다. 예전하고 다른 점이. L전자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반도체하고 그러면은 쭉 저평가 기업들 비교를 하니까 L전자가 너무 저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 되죠. 요때하고 다른 점, 건설을 한번 보세요. 대우건설 어떤가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호재까지 빵빵 터지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여기에 호재들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대우건설은 개포주공에다가 지금 대우건설이 지금 호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우건설이.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하반기 때 좋아지느냐, 물량 공급, 부동산이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건 확실시 되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결 쪽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환율 꺾이고 자재값 꺾이고
또 우리가 물량 공급 되면은 건설주, 재개발, 재건축 수혜가 엄청 많은 데가 건설주예요. 그래서 저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탑픽으로 보는 거는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됐었었고, 대우건설이.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이 지금 모든 기업들, 살려져 있는 기업들, 망하지 않은 기업들 다 좋은데, 그 안에서도 PF 대출을 아예 상관이 없는 데가 대우건설이에요. 해외 쪽에서 자금을 수주해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전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설주 안에서 우리가 대우건설만 있냐, 그게 아니고 GS건설도 지금 추세, 언제가 저점이었죠? 여기 폭락했을 때, 건물 무너졌을 때. 지금 2차전지 화재 난 거하고 똑같아요.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급락하고. 다 회복했죠. GS건설도 PF 대출이니 뭐니 해도. 증권주 유진투자증권 레고랜드 사태 때 저점 쓰리바닥 딱 찍고 3배 올랐죠. 증권주 망한다 그랬죠.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절대 아니죠. 키움증권도 그렇고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바닥이었다는 거. 여긴 또 뭐예요? 그때 호재 나오고 무슨 미수금 사태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또 미수금 사태 때부터 정고점 다 회복하고. 그러니까 악재 때 더 이상 안 떨어지면 그게 제일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지금 얼마나 실적이 좋은데, 오르질 않았는데 오른쪽 날개에서 21선에서 자연스럽게 회복해놨죠. 여기 21선 급등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뭐 DLENC 이것도 다 재개발 재건축 수혜주인데 은근슬쩍 20 타고 나서 올라갈 준비하잖아요. 주가가 오른쪽 날개에서 하나도 안 오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주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서 대우건설을 제가 탑픽으로 보는 이유는 거래도 빵빵 터지고 원전 설계 능력 있죠. 또 하반기부터 비료 플랜트 베트남, 또 해외 쪽에 대한 수주 쏟아지면서 도시 정비 사업 수주했죠. 반포 재건축했죠. 한남 수주했죠. 그쵸? 비주택 부분 실적 개선 이끌죠. 그래서 또 마포 쪽이나 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목동, 압구정, 현대, 무슨 뭐 반포, 뭐 분당 다 합니다. 대규모 수주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저는 대우건설을 탑픽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많은데 지금 4,030원이다? 저는 아까 LG전자 탑10 안에 반드시 넣어야 돼서 LG전자 9만원, 뭐 10만원 사이 무조건 봐야 되고, 그 대우건설은 4,000원 가격에서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0에서 맥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시황이에요. 시황. 부동산 물량 공급. 그래서 건설주가 오른 적이 없죠. 연봉상으로. 언제 많이 올랐어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러시아 지금 이라크 전쟁 때. 지금은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또 우리가 호재가 너무 많아요. 대우건설이. 싸고 저평가고 금리나 수혜주고 월봉상으로 120월선 급등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2위에 6, 7천원으로. 그러면 4천원에서 보면은 보나마나 4,500원 단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탑10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LG전자고 대우건설은. 그리고 재건주 다 좋아요. 대창단조 21선 자리에 있죠. 거래량 없이 빠졌죠. 대주주 추가 매수하죠. 뭐 DY. 이거는 DY하고 DY 파워거든요. DY도 이거 실적이 엄청 좋은 자동차주이면서 자율주행이면서 DY 파워를 갖고 있어요. 보나마나 위로 급등 들어가겠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4,760원 너무 싼데 말이 안 되거든요. DY 같은 경우는 이게 저평가인 거예요. DY 파워 이런 걸 완전 쓰레기 가격에서 거래하는 종목, 재건주 이런 종목들이 20일선 횡보만 하고 있다가 만약에 재건 딱 뜨면 바로 급등 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하게 되면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한미글로벌 뭐 예전에 올랐던 종목들 많잖아요. 유신 이런 기업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한미글로벌 재무가 좋고 DY 파워가 실적이 좋고 대창단조가 실적이 좋아요. 이거 말고도 또 움직이는 건 실적 안 좋은 거 중에 막 들썩들썩 하는 거 있는데 재건주 꼭 보세요. 한 번에 상도 가고 할 수 있으니까. 우량주들은 5%씩 올라도 재건주는 한 번에 상도 때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고 가격은 다 바닥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설주 안에 추세 매매할 건 대우건설이다. 그래서 꼭 보셔라. 다음 주부터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 전 말씀드렸고 정말 오랫동안 대우건설 하고 있는데 2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르락내락 하면서 실적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져서 피벗이 늦어졌는데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잡기 위해서 물량 공급해서 재개발, 재건축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재건까지 붙으면은 뭐 우습게 6, 7천 원은 갈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요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실 때 건설주 봐드렸죠? 그리고 리오프닝 있잖아요. CJ, CGV.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지금 어때요? CJ, CGV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잖아요. SK 이노베이션은 예전에 저는 유증 이때 받으면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이때 한번 매도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때 우리가 시설 투자가 호재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부채 상환의 호재지. 금리가 높아갖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봐야죠. SK 이노베이션. 하지만 유증가 대비 절반씩 내려가는 거는 아주 유증을 받았을 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렇지만 롯데케미칼도 예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때 당시 때 유증을 이런 패턴이 유증받고 버티다가 반절되는 패턴인데 이때 비교했던 게 LVMC 홀딩스 안에 유증받고 나서 더블 치고 또 정고점 찍고 정고점 찍고 유증 가격보다 훨씬 올라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정고점을 강하게 가는 거예요. LVMC 홀딩스 같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CJ, CGV가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총이 5천억 했으면 5천억 유증했고 추가 총액하면 한 6, 내가 1000주 갖고 있으면은 내가 1400주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 소화 기간이 길었죠. 그쵸? 그리고 부채, 지금 순이익 적자인데 영화 1000만 고객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000만 관객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증가 대비해서 2배는 올라야 되는데 아무리 안 올라도 쉴 때 쉬더라도 그때 제가 비교했던 종목 기억나시면은 꼭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2015년하고 비교해드렸잖아요. 왜? 이때 유증 1조 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유증을 1조 했어요. 이때 당시 때 삼성 엔지니어링 폭락하고 이종용 회장님께서 그때 1조 참여했었거든요. 유증에. 그러다가 삼성 전기네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5년도에 여기 있잖아요. 응? 유상증자.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아요. 유상증자 받은 가격부터 더블 치고 나서 또 내려오고 더블 치고 나서 내려오고 반복을 하다가 월봉상으로 결국은 유증받은 가격에서 7배가 올랐어요. 근데 왜 정고점을 못 갔느냐? 1조 있었으면 1조 유증했기 때문에 새로운 물량 공급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6,900원에서 고점이 얼마예요? 실적 좋게 나왔을 때 37,000원이에요. 근데 이 37,000원 갔을 때 시총이 옛날 17만원대 시총은 아니에요. 비슷하게라도 가려면은 한 8만원 갔었어야 되는데 한 5, 6만원 갔었으면 됐는데 이게 밑에서 받은 유증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CJ, CGV도 옛날 가격이 지금 이게 얼마냐면 원래 13만원이에요. 근데 권리락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가격이 지금 89,000원으로 표시가 되죠. 권리락이 있었고 유증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CJ, CGV가 정고점 가게 되면 시총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도 적어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빨리 회복해야죠. 그래서 적어도 기관들이 4천억, 5천억씩 물려있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1,500원에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J 지분이 늘어났잖아요.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우리가 현물 출자했기 때문에 지분을 CJ에서 절대 포기 안 하는 데가 CGV인데 지분이 50%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부채가 줄어들다 보니까 장기리스 부채 빼면 부채가 100%밖에 안 되고 순이익이 지금 적자라도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좋아요. 나중에 빵빵 터지기 전에 순이익이 이제 흑자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게 유상증자 했고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또 몇천억 들어왔고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럼 CGV가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는데 유증받은 가격에서 2배 안 오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기관 외국인 양매수 들어오는데. 이건 워낙 기관 외국인 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적어도 8, 9천원 정도 도달됐을 때가 저점에서 2배인데 10,000원 이상도 한번 찍고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일선 횡보할 때 CJ, CGV가 11선 이격 줄이고 결국은 장대봉으로 쏘러 간다고 봅니다. 그 외 8월 5일날 저점 깨고 나서 자동으로 회복하는 데가 리오프닝 주식이에요. 리오프닝 주식. 왜? 리오프닝 주식은 왜 지금 다 올라갈 거냐 하면 많은 분들 코로나 때 돈 빌릴 데가 없었잖아요. 돈 빌려도 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상증자하고 그쵸? 근데 이자가 줄어들게 생긴 거예요. 금리 인하 하게 되면.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회복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주식이죠.
근데 이것만 그러냐? 대한항공 그런 상황이죠. 진에어도 그런 상황이고 강원랜드 리오프닝 이런 상황이잖아요.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도 얘는 좀 약간 다른데 저는 탑픽을 CJ-CGV하고 뭐 대한항공 좋다고 보는데 진에어도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CJ-CGV가 리오프닝 종목 안에서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번에 유증하고 우리가 현물 출자로 돈이 싹 들어와서 부채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올랐네,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CJ-CGV 요번에 올라갈 때 예전에 유증 받자고 했던 LVMC 똑같아요. 어떻게 올라갔나요? 연타석으로 그냥 순식간에 더블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LVMC는 이때는 유증 20% 했지만 지금 매물 소화하고 다시 신고가를 갈 준비할 정도로 이번에 실적이 더 좋게 나왔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유증 이후에 지금 에너지가 응축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윗단 심지어 올리브 네트워크스 가져간 가격도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탑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J-CGV는 조정시마다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오프닝 주 시간에서 이해되셨죠? 자,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스코홀딩스 지금 제가 계속 좋은 기업 말씀드릴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너무 좋잖아요. 철강 판매량 감소했는데 영업이 개선됐잖아요. 원료비 빼니까 판매가에서. 그래서 포스코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대왕골에 걸려 있고 자회사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우리가 원료비 여기 핵심 뭐냐면 25,000톤 우리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공장 상용화가 이제 준공 앞두고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니켈 사업 성과 나오고 있고 우리가 뭐 니켈 전구체 공장을 준공을 해서 이건 2026년인데 지금 주가가 어디 있나요? 완전 밑에 있잖아요. 이 밑에. 그래서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결국 양극재, 음극재, 리사이클링까지 풀 밸류 체인이 포스코홀딩스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에서 손절 안 하고 버티신 분들은 수익 보실 자격 충분히 있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근데 보시면 20일선 자리에서 횡보만 하면 된다 그랬죠. 떨어질 때 거래량 아예 없었죠. 우리랑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3박자 딱 걸리는 게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포기 물량을 받아간 게 외국인 기관이다. 첫 번째. 그쵸? 외국인 기관이 싹 받아갔다. 그리고 이제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10% 20%도 안 남았다. 그리고 손절을 종용하고 지금 뭐 제약바이오로 옮겨라, 뭘로 옮겨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수급 공백이 있고 외국인 기관이 쓸어가고 공매도 이슈가 호재가 될 수가 있고 불법 공매도 청산 그리고 이제 금투세까지 최대 호재예요. 쇼커버링이 들어갈 수 있고 외국인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가격,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은 50만 원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전고점 76만 원 가려면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요 매물대까지는 매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 우리가 1억 넣었는데 만약에 50만 원에서 지금 몇천만 원 손실인데 여기 가기만 하면 다 복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매도하고 교체한다? 이만한 기업을 매도하고 2차 전지는 안 되니까 화재도 나고 아니죠. 화재 났는데도 횡보 들어가죠. 다 털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 뭐였죠? 반도체가 먼저 반등했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제가 단타는 반도체로 간다 그랬잖아요. 한미반도체 반등 들어갔고 이수페타시스가 반등을 들어가는 동안에 포스코홀딩스는 횡보 들어가고 심지어 빠지면서 2차전지 화재 당하면서 또 물량 털어갔죠. 근데 결국은 올라가는 데가 20에서 탄 데가 포스코홀딩스고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4만 원이죠. 월봉상으로 거래하고 싶어졌는데 이 정도 기업이 저는 월봉 이 5월선 안에서 거래량 안 터지고 20월선으로 급등 안 한 경우 못 봤어요. 상승의 축, 열흘 만에 더블 갔던 상승의 축 아래로 내려와서 60월선 찍고 지금 하반기 호재들 쏟아질 텐데 20월선 급등 안 한 종 못 봤어요. 그래서 45만원, 50만원 가면 서로 매수해 줍니다. 그래서 45번 주봉상으로 제가 바로 지난주에 못 갈 수 있다 그랬죠? 주봉 20주선으로 가서 60주선 가게 되는 건 하루 이틀에도 가능해요. 요 길로 올라타게 되면 서로 매수 추천해서 여기서 물량 다 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줘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우리가 물타기 할 돈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고점에서 많이 사고 지금 조금 사면 단가 안 낮아지니까. 하지만 121선 정배열로 갈 수 있다. 단호해요. 34만원은 일생일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윗단으로 자연스럽게 타는 방식만 말씀드렸어요. 뭐하고 같을 수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강조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때 떨어졌을 때 자 호재 대왕골에 한 방으로 급등 들어가서 바로 복구되죠.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 호재 나오면 저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물대 얼마였었어요? 72,000원 매물대 이상으로 갔었죠. 그럼 이 가격에서 바로 이 위에 매물대 못 가면 또 손절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파동을 일단 노리는 거예요. 이 급등 파동.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45만원, 50만원 갈 때까지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LG 생활건강 패턴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구렁이 담 덮듯이 떨어지고 온갖 악재 나오고 기관들 매도 나오고 공매도 나오고 횡보 때리면서 바닥에서 5, 60%가 그냥 올라버리는 120에선 정배열 같던 패턴. 요 둘 중에 하나 걸린다고 보는데 요기서 또 하나 친구 종목들이 중요해요. 삼성 SDI 베스트 종목 20에선 타고 지금 올라왔죠. 여기서 바로 안 가도 상관없어요. 삼성 SDI는 요번에 올랐던 여기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 가격 있잖아요. 전구체 관련주 이게 최대 우량주거든요. 47만원 여기 안 갈 리가 없어요. 삼성 SDI가 넓게 보세요. 어느 정도 바닥인지 이게. 그러면 삼성 SDI가 요만큼 오를 동안에 좀 덜 올랐죠. 포스코홀딩스가. 근데 추세가 바뀌었죠. 뭐가? LG화학의 추세가 바뀌었죠. 급락 나오고 올라탔죠. 2차전지가. 먼저 반등했던 건 반도체인데 2차전지 횡보하다 올라탔잖아요. 지금 2차전지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심지어 매도 리포트 나왔는데 21선 탔네요. 보나마나 급등으로 가는 거예요. 포스코 DX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제가 24,000원 안에 거는 여기 요번에 급등은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간 거예요. 포스코홀딩스하고. 그럼 여기 떨어질 때 거래량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이제는 잘 가면 한 4만원 언저리까지 반등이 들어가는 파동이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포스코 DX가. 그래서 24,000원, 6,000원 횡보하다가 위로 거래량 터진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슈퍼 에이스 기업 에코프로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21선 자리에만 있으면 되고 외국인 기관이 있다가 이 자리에서 있다가 뜬금급등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머지 종목들이랑 같이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도 심지어 반등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지금 밑바닥에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좀 더 약한 이유가 요때 삼성 SDI 호재로 한번 남들이 못 갔던 반등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바닥권에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전지 바닥 다 있고 예전에 그렇게 좋다고 했던 성일하이텍 다 떨어져 있고 세비캠 다 폭락돼 있습니다. 다 지금 더 이상 버릴 물량이 없어서 21선 자리에서 한 번씩 급등을 노리는 자리에 횡보 들어가고 있어요. 2차전지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시황마저도 맞아떨어지고 하반기에 호재마저도 맞아떨어지고 나올 내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망하지 않는다면 초특급 에이스 기업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급등 안 할 이유가 절대 없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는 방식까지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20에선 들어갔어. 나 너무 사고 싶다. 돈이 없네. 갖고 있으면 돼. 어차피 여기서 뭐 단가가 40만원 분 단가 안 낮아져요. 지금 사도. 회복돼서 복구가 쭉쭉 돼서 여기 50만원 이상 도달된 많은 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매물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전지 그룹 전체적으로 저는 탑10에 다 넣고 싶어요. 에이스 기업들 같은 경우.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이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안 갈 이유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지금 실적 좋은 기업 떨어진 거 한두 개 아닙니다. 자동차주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반등 들어갔죠. 현대차가 너무 좋잖아요. 현대차는 조정시 받아 봐야 되는 당연한 기업이고 현대모비스가 아직 안 갔잖아요. 21선에서 자율주행 호재까지 나오는데 연봉을 보세요. 12년 만에 돌리는 연봉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최근에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게 현대모비스는 당연합니다. 이거는 저는 28만원, 32만원 보고 있어요. 21만원. 지금 무조건 배당까지 해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대위아 조정시마다 보셔야 돼요. 하나 자동으로 회복하고 21선 자리에서 지금 아직 급등 안 들어갔죠. 신저가를 갔는데 회복 자동으로 하잖아요. 이런 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실적 좋은 거. 현대위아 대형주 안에서는. 그리고 뭐 SL 같은 기업들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건 반등을 요번에 세게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코리아 FT가 10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 좋아서
한번 갭상 밀리고 나서 다시 가고 있는데 10년 저점에서 신고가 뚫은 게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 이게 실적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GM 고객사 확보해서 영업이익 좋아진 건데 요거가 지금 가고 있지만 나머지 현대공업 안 갔어요. 21선짜리 자동 회복하고 21선 자리에 있죠. 6,160원. DY 당연히 4,760원 갖고 있으면 저는 급등 들어가서 여기 매물대 확 터져요. 적어도 6,000원 이상은 무조건 간다고 봐요. DY. 그리고 MS오토텍. 명신산업을 갖고 있는 최고저평가 기업이 MS오토텍입니다. 21선 자리에 있잖아요. MS오토텍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보시면은 퍼가 3위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DY, 명신산업, DY, 현대공업 다 말도 안 되는 실적 갖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번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요새 뭐 알테오젠 이게 지금 횡보하면서 올라가니까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대형전에서는 한미약품을 좀 보고 싶어요. 안 올라간 거 안에서는. 물론 다른 것들도 많아요. 한미약품이 지금 저점을 딱 120에서 올려놨고 얘는 마찬가지예요. 얘가 제가 이번에 삼양식품을 한미약품하고 비교했어요. 삼양식품 그때 대박 났을 때 월봉에서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급락 나오고 있죠. 이때 급락 점상으로 갔을 때 똑같아요. 한미약품 예전에 2000 기술 수출했을 때 2015년 동안 고점 절대 회복 못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월봉상으로 10년 동안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삼양식품도 지금 너무 올라 있으니까 여기가 밸류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양식품은 농심이 지금 좀 덜 했는데 농심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아무리 잘 나와도 이게 조정이 세게 나와요. 근데 한미약품은 월봉상으로 바닥 잡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죠. 지금 현재 31만 5천원. 너무 좋은 가격으로 와 있고, HLB는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에 NDA 승인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슬슬 넣고 있는데 여기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최근에 막 이런 게 올라가요. GI 이노베이션.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중소형주예요. 근데 저는 대형주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싶고, 웬만해서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위험할 수가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우리가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막상 다른 바이오 제약주가 올라가잖아요. 얘는 횡보 들어갔는데 키드루다 호재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은 안 오른 거 안에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웅제약도 코로나 때 폭락하고 다시 폭락하고 나서 다시 대웅제약이 우리가 혈압 측정 관련주로 해서 주도주 영업이익 좋아져서 올라가는데, 이때 코로나 안 한다고 했을 때가 마지막 저점이에요. 마치 GS건설 최저점에 폭락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안 한다 그랬을 때가 막상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기업들 보면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미약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뇨병 신약이에요. 한미약품이. 그래서 비만 치료제까지 들어가니까 여기를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뭐 HK 이노엔 정도? 요거. 그러니까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다시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못 가면 조정 나오죠. 관심 종목 넣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JW 중예제약이 준비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안 오른 거 안에서 초특급 우량주를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JW 중예제약이 연봉상으로 작년 상승 장악형이 뜨고 밑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지금 정고점 못 갔죠. 그래서 요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31,000원 돌파하면 위로 거래 터집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순환매에서 걸릴 수 있는 게 JW 중예제약입니다. 그러니까 휴마시스 같은 거는 코로나 때 또 CJ랑 같이 호재 나와서 한 번 또 해먹었잖아요. 강하게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호재 뜨면 더블 치는데, 코로나 관련주는 코로나 사그라들면 또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실적으로 보고 JW 중예제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우리가 뭐 JW 중해제약, 또 한미약품 이런 것들 후속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완벽하죠? 그쵸? 구독자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 자, LVMC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는 거의 팔색조 같은 기업의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럴 수 있어요. LVMC는 이제 꿈을 안고 많은 분들 진짜 대박이 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도 회사에 전화해서 괴롭히다 보니까 저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러는 이유가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라오스까지 가서 막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래서 막 그걸 기반으로 1시간씩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 안에서 찾아드리는 내용은 다 발품 팔아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연봉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신고가를 친다고 봐요. 시총으로. 예전에 이제 이게 32,000원 했다 그랬죠. 유무증 때문에 고점이 바뀌었다 그랬죠. 예전에 32,000원이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유무증 해가지고 지금 옛날 가격 따지면 5,000원이에요. 근데 이때 시총 1조 7천억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1조 못 가겠느냐. 왜? 지금 이때 하나 사업했으면 지금 20개 하는데 다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강하게 때릴 수 있는 연봉이 작년에 나왔고, 대주주가 이 가격에서 1,000억, 전환사채하고 유증으로 1,000억을 갖고 갔고, 지금 호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LVMC가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에 실적도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딱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LVMC는 다른 건 모르셔도 이 유튜브는 가셔 보셔야 돼요.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유튜브 가셔서 LVMC 유튜브니까 여기 LSM 요거 모르시는 분들 영상 최근 거 보셔야 되는데, 안 보신 분들도 쉽게 말씀드리면 LSM 요게 지금 LVMC가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이유거든요. 잠시만요. LSM을 보시면은 여기에 LSM에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죠. 코코넛 사일러하고 합작법인이 LSM이에요. 그래서 LVMC하고. 그래서 그러면 코코넛 사일로가 우리가 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은 뉴스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근데 요걸 통해서 라오스에 교통을 장악을 했어요. 교통을. 여기 보시면은 뚝뚝이 있죠. 요거 코콩무브 어플도 이걸로 하고 택배도 하고 퀵도 하고, 요걸 통해서 요건 또 LVMC가 자체 공장에서 막 우리가 생산해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 가면은 택시 타는 걸 뚝뚝이 부른다 그러잖아요. 전기 LFP 배터리 상용화하고 있고, 이게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데 라오스 장악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콕콕이에요. 근데 이 유튜브를 일단 보세요. 여기 이마트 뉴스, 라오스 국무총리 장관 어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콕콕 LTRI라고 나오잖아요. 요거가 지금 라오스에서 또 복권 사업을 해요. LVMC가, 코라오가. 그러니까 이 어플을 깔아야 복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또 찾아낸 건데, 복권 확인까지 이 어플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스하고 한국하고 검색해 보시면 교류 역대 1위, 여행 증가 1위예요. 태국하고. 그리고 태국하고 고속철도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LVMC에서 하는 거예요. 콕콕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걸 보세요. 이 철도 유통 때문에 태국 라오스 철도가 7월 19일날 됐는데 태국 라오스 중국 연결돼서 중국 관광객 증가 1위가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다 연결되면은 여기를 동남아의 물류 허브를 라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지금 서로 진출해가지고 대기업들이 가서 거기에 고속도로 깔고 건설 깔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사거든요. 이해되셨죠? 요것 때문에 라오스가 지금 엄청 발전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까 이 어플이 있잖아요. 요걸로 보시면 돼요. 라오스 대중교통을 LVMC가 장악을 한 거예요. 모빌리티 현대화 나서서. 그래가지고 빠른 성장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가 코콩무브가 1등이에요. 여기가. 그럼 라오스 가서 택시 잡을 때 요 코콩무브를 통해 잡는데, 하반기부터 뭘 준비하냐?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함께 여행 갈 때 한국 국민들이나 외국 국민들이 카카오 통해서 택시 잡을 수 있도록 그거까지 장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퀵하고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아요. 다 장악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되셨죠? 요게 또 굉장히 큰 거고, 우리가 모멘텀을 봐야 되잖아요. 요 뉴스, 뭐 골프장부터 캄보디아 트럭 2등, 캄보디아 트럭 2등에 뭐 지리자동차, 중국 차량도 하죠. 쌍용차 하죠. 미얀마 현대차에 다 있어요. 그리고 도매 시장 갖고 있다 보니까 이메타랑 하는 건데, 요 영상 보시고 매일경제 영상을 꼭 보세요. 매일경제 TV에 여기 회사 대표가 오세영 회장이 채널A 특집으로 나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에 장관하고 차관이 밀어주고 있고, 라오스 세금의 20%를 내는데, 이게 작년에 지는데 하반기 때 이제부터 모멘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라오스의 삼성이라고 나오죠. 코콕마트. 이게 이제 이마트만 생기네요. 편의점 2,000개까지. 그리고 보시면은 이 코콕 메가마트가 이제는 이마트로 다 생기는 건데, 대형 쇼핑몰 이거 하반기에 생겨요.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 2개가 생기는데, 이게 라오스 BNT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루앙프라망하고 방비행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택시, 뚝뚝이, 그리고 사륜 택시도 LVM에서 삽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하고 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라오스의 카카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에서 했던 거 다 하니까. 그리고 삼원가든 본초치킨, 이가자부터 해서 이마트 신세계 다 들어가죠. 이게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라오스가 한류가 엄청 심해서 라오스의 불닭볶음면부터 해서 라오스 K 프랜차이즈가 완전히 지금 장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망을 장악하는데, 빅시가 라오스에서 오픈했는데 코콕에 완전 밀려요. LVMC한테. 그러면 또 대형 메가 쇼핑몰에 한국 영화는 또 1등이거든요. 라오스가. 그래서 라오스가 제2의 태국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가 진출해서 이제 노브랜드 3곳까지 편의점하고 2,000개까지 가는데, LVMC하고 합작법인을 냈어요. UDE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란상홀딩스 지분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란상홀딩스가 이뮤니스 바이오하고 합작법인에서 또 세포치료제 진출해서 비만치료제,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마트하고 했던 게 이제 이마트가 LVMC하고 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동구바이오 제약이 이제 며칠 전에 뉴스 나온 거잖아요. 라오스의 최대 민간경 LVMC 합작법인 설립해갖고 지금 이제 이 라오스를 생산 거점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진출한다고. 동구바이오 제약 영업이익 성장률이 엄청나거든요. 요새 제일 뭐 턴어라운드 엄청 세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피부과 약 처방받으면 약봉지에 다 동구바이오 제약이에요. 그래서 라오스의 피부과, 의료, 병원 쪽 관심이 있다고 채널A 방송에서 나와서 여기 대표이사가 얘기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 공들이고 있는 게 LVMC랑 하는 합작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라오스에 가면 삼성전자라고 얘기합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에서도. 이게 지금 하반기에 몰려 있으면서 신세계 백화점 내년 상반기에 1호점 오픈합니다. 이게 또 대박이에요. 여기 LVMC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뷰티 쪽. 그러니까 뭐 뷰티, 음식, 유통, 편의점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물류까지, 택시까지. K패션을 아예 장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신세계 백화점이랑. 이게 LVMC가 하반기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이마트의 K 유통을 선보인다고. 이거 대형마트 있죠. 이건 20개인데 편의점은 2,000개 목표예요. 이마트가. 그래서 라오스 이마트 요새 주가 잘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가 라오스 전기차 시장 있죠. 이거 어제 뉴스 나온 거죠. 현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데 서부발전하고. 이게 라오스의 전기차가 왜 되냐면, 라오스는 전기를 베트남으로 수출을 해요. 너무 잘 돼갖고 전기가 많아서. 어디에 뉴스 나왔냐면 여기 나오죠. 전기차 시장 뜬다 LVMC. 그래서 여기 기사 나왔잖아요. 지금 이미 2개 생겼는데 내년 쇼핑몰에 또 생기겠죠. 전기차 충전소. 그럼 라오스엔 10대 중에 7대가 택시 부르면 전기차가 와요. 근데 그것조차도 LVMC 택시까지 한다 그랬죠. 뚝뚝이 말고. 근데 충전은 또 본인들이 만든 충전소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기사가. 근데 어제 서부 좀 전에 보였던 기사에도 보시면은 이 충전 사업까지 해서 30년까지 전체 자동차 30% 전기차로 바꾸는데, 이게 또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50%가 LVMC잖아요. 그리고 KB금융하고 또 합작법인에서 KB코라오리신, KB카드 지분 들어가 있어서 대기업만 지금 몇 개인가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 점유율이 지금 거의 50%인데 여기를 전기차 충전소 독점이에요. 왜? 라오스 세금의 20%를 LVMC가 내기 때문이에요. 응?
점유율 53% 아니에요. 연매출 1조 8천억입니다. 코라오 그룹 자체가. 그래서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 그럼 라오스의 카카오, 라오스의 이마트, 라오스의 CJ, 대한통운 뭐 이런 거예요. 90% 이상이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를 조립해서 직원을 뽑아서 직원이 5천 명인데 이제 편의점 직원까지 합치고 택시기사까지 합치면은 직원이 10,000명 이상 넘어가고 보면 이게 지금 여기서 떡하니 기사가 나오잖아요. LVMC가. 또 우리가 여기 세금 20%를 냅니다. 인도차이나 은행도 갖고 있죠. 여기 나오죠. 민간은행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대체 인도차이나 뱅크는 오세영 회장이 80%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국민기업이에요. 라오스 가서 LVMC, 우리가 제가 기대하는 거는 라오스하고 한국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박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거기 가면 편의점 한국에서 하고 택시 한국에서 하고 차도 다니는 거는 다 현대차, 기아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나라 건설 이런 데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알박기가 LVM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몇 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고 여기에 KR모터스 매각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매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 차입금 200억에 이번에 유증 들어간 거 요거 다 돌려받고 400~500억 LVMC 순이익으로 환입됩니다. 이거 매각 중이에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LVMC든 KR모터스든 적자가 10년 나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KR모터스 핵심은 이거예요. KR모터스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무조건 매각하는데 시총 350억이죠. 요번에 부채가 확 줄어들었고 유상증자 350억 작년에 올해 상장했잖아요. 근데 전환사채 이거 돌려주려고 유상증자를 한 거였는데 보세요. 재무제표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중국의 재난증치 쪽에 지분을 뺐어요. 이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전환가액이 612원으로 조정됐는데 지금 그 가격보다 아래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심지어 1,000원 가도 주식 전환 못해요. 시총 350억짜리이기 때문에 한 3배 올라야 주식 전환 할 텐데 그럴 가능성 없죠. 그러니까 LVMC가 750원 유증 100억 들어갔는데 그리고 350억 시총인데 350억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최소한 여기서 주가가 800원, 900원까지 가도 주식 전환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매각되면 당일날 상친다고 보거든요. HLB 이노베이션하고 똑같아요. HLB 가져가서 점상 가는 거. 그러니까 매각되면 이런 거예요. 매각되면은.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번에 실적 발표 제가 리뷰한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요번에 실적 발표에서 뉴스 쏟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 진짜 이제 걱정이 없어요. 이제 대박날 일만 남았다고 저는 보는 게 LVMC가 작년에 몇백억 적자가 났을 때도 신고가 막 찍고 유상증자에도 신고가 유무상을 호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턴어라운드 기업 CJ, CGV도 그렇고 지금 AI 반도체 쪽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현재 실적은 적자인데 조금 좋아질 것 같은 몇 배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딱 해당되는 성장주가 LVMC예요. 자동차 주식 말고 이제는 유통기업이나 다름없고 뭐 교통에 뭐 다 합니다. 그리고 광산 준비도 하고 있잖아요. 라오스 쪽에서. 만약에 거기서 해가지고 광산 개발을 3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오스 광산 치면은 뭐 라오스는 광물이 엄청 많으니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LVMC가 지금 3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영업이익이 상반기 76억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가 2분기 때 영업적자 180억일 때 신고가 갔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 환율이 너무 높고 예전에 3, 4천만 원에 팔렸던 차를 1억에 판매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 판매를 안 했는데도 최대치로 팔렸다는 거예요. 2분기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 프로모션 종료했는데도 신차가 꾸준히 엄청 잘 팔리는데 환율이 이제 라오스 끼배 가치도 올라가겠죠. 미국 금리 내리면은. 그리고 코로나 때 관광을 안 했었잖아요. 코로나도 이제 동남아 기업이 엄청 힘들었어요. 여행을 안 가갖고. 근데 이제 그 코로나마저 끝나고 관광객 1등 되고 한국 기업들 엄청 진출하는데 대기업들 진출하잖아요. 전부 다 LVMC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값 떨어지면 훨씬 많이 차가 팔려서 매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트럭 시장은 점유율 2등이에요. 베트남에 팔리는 트럭을 2등입니다. 이해되셨죠? 매출이 또 30% 증가됐죠, 이거? 미얀마가 지금 완전히 제재가 들어와 있는데 여긴 차를 팔아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LVMC 아까 유튜브에 미얀마 쪽도 쇼룸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레타하고 엑센트가 너무 잘 팔려요, 여기 원래는.
그래서 쿠데타 안 났으면은 미얀마까지 되면 LV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왜? 미얀마는 인구가 10배고 현대차 독점이에요. 도요다 철수에서. 중국하고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국민들하고. 그래서 LVMC 미얀마하고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 독점이에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2분기 계절적 성수기가 3, 4분기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현금성 자산마저도 80% 증가됐죠. 유동비율, 부채비율 58%로 개선됐죠. 그러면 영업이익 46억 원 최근에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세요. 모빌리티 신사업하고 있죠. 코콩무브 이걸 라오스 택시 잡을 때 카카오 모빌리티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개발하고 있어요. 라오스 정부 부처에 제공되는 카카오톡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아까 코코넛사로 LSM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4분기에는 루앙프라방 많은 분들 사바르케 팍세 여기 방비행 여행 다니잖아요. 여기에 편의점 생기고 라오스에서 이마트 편의점 생기고 택시 생기고 뚝뚝이 생기고 다 LVMC에서 제작한 걸로 다 하고 전기차 충전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왜 순이익이 30억 적자 났느냐? KR모터스 유증 넣었잖아요. 2분기 때. 그거 반영돼서 그렇지 그거 반영 안 됐으면 턴어라운드가 훨씬 세게 영업이익 47억에 순이익이 30억 적자인데 순이익 30억이 원래 70억인가 KR모터스 때문에 이번에 또 적자가 난 거예요. 근데 그 KR모터스 매각하게 되면 4, 500억 돈이 들어와서 여기 순이익이 500억, 600억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되면은. 그게 큰 거예요. 그래서 KR모터스 유증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 내려가고 그러면 LVMC는 날개를 다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팩트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 단 한 개도 지어낸 내용은 없어요. 작년 2분기 때 영업적자가 나오잖아요. 작년 2분기 때 LVMC가 분기 매출이죠. 영업적자, 순이익적자 나오잖아요. 186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그때 신고가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실적 적자라도 상관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때. 근데 지금 이마트 신세계 쇼핑몰에 지금 하반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실적까지 좋아지고 하반기는 더 좋아지니까 급등을 해서 정고점을 하루 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매물 한번 맞은 거예요. 왜? 얘는 떨어질 때 조금씩 떨어지니까 거래량 없이.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급등해서 3,000원 돌파되면 거래량 대량으로 터지고 KR 매각 이슈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꼭 보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라가면은 더더욱 세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2,500원대가 매물대라서 그렇지 2,500원 돌파하면 진짜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만 해도 이게 정고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더욱 대주주가 1,000억 매수한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대주주 지분 40%인데 인도차이나 뱅크만 우리가 주식전환 하게 되면 또 50% 지분돼요. CJ 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주식전환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많은 사업들이 다 된다면 실적까지 좋아진다고 하면 얼마까지 올라야 되겠어요? 최소한 시총 여기 예전에 1조 7천억이 아니라 1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얀마까지 터지면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오를지. 근데 지금 현재 시총 4,200억이니까 여기서 최소 5천원 이상 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적 리뷰도 해드렸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정말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 중에 주가가 자꾸 신고가를 가다가 밀려서 근데 최근에 이 정도 안 떨어진 종목은 없어요. 신고가를 계속 가다가 밀려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저도 죄송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서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정말 리뷰까지 해서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셨으면 어떤 섹터 좋다 그러는지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되셨죠? 구독자 엄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정말 수고했다 도움된다라는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잘 돼서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 개정으로 인해서 댓글로 이거 사요 팔아요 하면 제가 원래 대답 안 드렸는데 그래야 제가 댓글을 열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사조 정말 수고했다라는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구독자의 엄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9월 달에는 우리 종목들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한가 가기를 기원하면서
건강을 기원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